여러분, 한밤중에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깬 적 있으신가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움직이려 해도 다리가 말을 안 들어서 그저 이불 속에서 울먹이며 버티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끔찍한 통증이 단 10초 만에 거짓말처럼 사라진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그저 의학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밤을 바꿔줄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십 년간의 진료 경험과 저 자신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아주 현실적이고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65세의 의사입니다. 30년 넘게 근골격계 질환, 특히 노년기 통증 관리를 전문으로 진료해왔고, 전국 여러 강의와 방송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력 있는 의사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교과서보다도 저를 가장 강하게 만든 건 바로 저 자신이 환자가 되었던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12월의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갑자기 종아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아, 쥐구나. 평소 환자들에게 늘 말하던 그 쥐였지만 막상 제가 그 통증을 직접 겪으니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아팠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굳었고 숨을 들이쉬는 것도 어렵고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휴대폰은 멀리 있고 가족은 모두 자고 있고 저는 그 캄캄한 새벽 속에서 땀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밤 여기서 쓰러지면 아무도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 순간 수년 전 제 진료실에 다녀봤던 78세의 여성 환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문제로 저를 찾아왔는데 매번 진통제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말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늘 말했습니다. 쥐는 단순한 근육경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요청에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반응해야 몸의 긴장을 풀고 2차적인 손상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의사라는 신분을 잊은 채 한 명의 환자로서 그 구조 요청에 스스로 응답해야 했습니다. 자, 침착하자. 저는 천천히 호흡을 정리하고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발가락을 몸쪽으로 최대한 당기고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굳은 종아리 뒤쪽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두드리는 것. 그건 제가 20년 전 군의관 시절 상간 훈련 중 갑자기 쥐가 난 대원을 돕기 위해 사용했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3초, 5초, 7초, 놀랍게도 10초가 지나자 바위처럼 굳었던 근육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식은땀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 하나가 오늘 밤 내 생명을 살렸는지도 모르겠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하게 된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의학 지식이 아닌 삶을 살리는 실전 응급처치법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단 한 번의 통증에서라도 구해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어릴 적
저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부모님을 도와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나중에 조그마한 약국 하나 차리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죠. 하지만 제가 16살이 되던 해, 그 단순한 꿈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할머니께서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계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달려가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외쳤지만 할머니는 종아리에 쥐가 나 움직이지도 못하셨습니다. 가족 누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고 저는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인체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한의사 어르신이 쓰신 낡은 노트를 빌려다 베끼기도 했고 매일 밤 전등 하나 켜고 그림과 근육 이름을 외우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무도 그렇게 아파서 쓰러지는데 그냥 두고만 보지 않도록요. 19살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엔 늘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픈데 내가 도와줄 수 없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응급실 야간 근무에 자원했고 누가 보지 않아도 환자의 손을 잡고 호흡을 맞추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졸업 후 대형 병원에서 일할 기회도 있었지만 저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고 밤중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부족한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작은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언제든 문을 두드리면 사람이 있다는 믿음을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다리에 쥐가 나 넘어지신 82세 할아버지를 부축한 적도 있었고 남편을 잃고 무릎 통증으로 걷지도 못하는 할머니 손을 주무르며 같이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인의 통증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외로움의 표현이다. 어느 날 한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료해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내 얘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 말은 제 가슴속에 깊이 박혀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습니다. 30년간 노인 환자들과 함께 오면서 저는 몸으로 느꼈습니다. 노인의 몸은 본인이 제일 잘 안다. 하지만 표현할 줄 몰라서 혹은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참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손끝의 떨림으로, 짧은 한숨 속에서 60세가 넘고 나니 저도 이제 그분들의 몸 상태가 더 잘 이해됩니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밤마다 종아리가 당기는 경험을 하면서 저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그저 같이 나이 들어가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유명해지기 위해서도 아니고 광고를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삶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고통 속에 혼자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건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제때에 작고 정확한 행동입니다. 때론 단 하나의 동작으로 하루의 고통이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날은 2월의 어느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밖엔 눈이 소복이 쌓였고 바람은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47분. 진료소 전화가 울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꺼두었을 시간이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침대 옆에 두고 잤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저기요. 저 좀 도와주세요. 다리에 쥐가 너무 심하게 나서 숨을 못 쉬겠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디신가요? 혼자 계세요? 네. 남편도 없고 지금은 아들 집이 멀어서. 그 목소리, 그리고 울먹이는 숨결. 전 이미 어떤 상황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주소를 듣고 급히 옷을 입은 채 눈길을 뚫고 달렸습니다. 10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오래된 단층집. 문을 열자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여성분이 보였습니다. 한 손으로 종아리를 움켜쥔 채 땀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분은 이목자, 가명, 74세. 남편은 몇 년 전 뇌졸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다른 도시에서 일하며 1년에 한두 번밖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병은 없지만 최근 들어 자주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도 자다 갑자기 왼쪽 종아리에 쥐가 났고 통증이 너무 심해 울면서 진료소에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응급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도록 유도하고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굳은 종아리 근육을 따뜻한 손으로 정확히 눌러가며 두드려 풀어주었습니다. 5초, 10초, 15초. 그녀의 숨결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이 마르고 얼굴이 서서히 편안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10분 정도 더 그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끓여드리고 다리엔 온찜질을 해드렸죠.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선생님 아니었으면 오늘 밤 저는 정말 무서워서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저는 그 순간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진짜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 속에 홀로 있는 사람의 곁에 있어주는 존재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제 진료소를 찾아왔습니다. 작은 봉투와 손수 만든 떡을 들고서 다시 쥐가 나면 그때처럼 발끝 당기고 다리 뒤쪽 두드렸더니 10초도 안 돼서 괜찮아졌어요. 그날 알려주신 방법. 정말 생명을 구한 것 같아요.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하나가 저에게 지난 30년의 진료보다 더 큰 보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발가락 당기고 종아리 두드리는 게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나요?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도 많은데 왜 그 간단한 동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설명드렸던 별표 쥐났을 때의 10초 응급처치법 별표이 왜 과학적으로도 의미 있고 실전에서 중요한지를 쉽게 천천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쥐가 나는 이유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선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대부분 혈액순환 저하, 전해질 불균형, 근육 피로, 수분 부족이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자는 동안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이유는 밤이 되면 몸의 체온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말초혈관이 수축하면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면 중엔 근육이 이완되다가 갑자기 수축하면 신경과 근육 간의 조절이 순간적으로 엇나가면서 강한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별표 쥐가 났다. 별표는 상태죠. 두 손 들어 축하 10초 응급처치의 핵심은 반사작용과 혈류 회복입니다. 자, 그럼 왜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고 종아리를 두드리는 것이 효과적인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강제적인 근육의 신전, 반사를 유도하고 정체된 혈류를 빠르게 순환시키기 때문입니다.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은 종아리 뒤쪽의 비복근과 가자미근을 강제로 늘려줍니다. 이는 근육이 더 이상 수축하지 못하게 만들어 경련을 끊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손바닥으로 종아리를 두드리는 자극은 경직된 근육의 혈류를 다시 유입시키고 신경 말단을 자극하여 뇌와의 조절을 빠르게 복원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고통스러운 쥐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등 3. 단순하지만 강력한, 그래서 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너무 복잡한 치료나 고가의 약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응급처치의 본질은 지금 이 순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고통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약이 없어도 병원에 도착하지 않아도 혼자 있어도 이 방법은 누구든지 시도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이고 실전적인 방법입니다. 클립보드 4. 정확하게 따라하는 법 10초 응급처치 3단계. 제가 환자들에게 가르쳐 드릴 때 늘 강조하는 별표 3단계 10초 법 별표이 있습니다. 하얀색 체크표 1단계 침착하게 호흡을 정리한다. 심호흡을 통해 불필요한 근육 긴장을 풀어줍니다. 하얀색 체크표 2단계 아픈 다리의 발끝을 몸쪽으로 당긴다. 가능한 한 강하게 발끝이 무릎을 향하게 당겨야 합니다. 이때 손으로 잡고 당겨도 됩니다. 하얀색 체크표 3단계 종아리 뒤쪽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두드린다. 단단한 느낌이 드는 부분을 중심으로 5에서 10초 정도 반복해 가볍게 자극을 줍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시도해보세요. 대부분 10에서 15초 이내에 근육이 이완되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5.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을 위한 생활 습관 조언. 물론 응급처치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쥐가 자주 난다면 그 배경에는 수분 부족, 칼륨, 마그네슘 부족, 수면 자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저녁 식사에 바나나, 미역, 두부 등을 포함해 보세요. 무릎 아래에 작은 쿠션을 받쳐 다리를 약간 높여보세요. 매일 5분간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예방책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까만 말풍선 마지막으로
어떤 통증은 참으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대응만 해도 더 큰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10초 응급처치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쥐를 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어느 날 진료를 마치고 혼자 남은 진료소에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어두운 방 안에서 종아리를 움켜쥐고 고통을 참고 있지 않을까?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수없이 진료해온 그 수많은 어르신들, 쥐가 나도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기고 도움을 청하는 것조차 미안해하는 분들, 그분들은 단지 아픈 게 아니라 혼자라는 사실이 더 아프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 방법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자. 누군가의 밤을, 누군가의 고통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께 제 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러브레터 어떤 통증은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걸 참아왔습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프지. 이 정도는 그냥 참지. 병원 가기엔 번거로워. 그런 말들 속에 정작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돌보는 걸 놓쳐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프면 말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작은 방법부터 꼭 익혀두세요. 두 손 들어 축하 이 방법을 나누어 주세요.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가족 중 어르신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10초 응급처치법을 꼭 알려드리세요.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다리에 쥐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힘껏 당기고 종아리를 손바닥으로 두드리세요. 그 한마디가 어떤 날은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새싹 우리는 서로의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사로 살아오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별표 사람은 사람의 온기로 회복된다. 별표는 사실입니다. 의학적 기술도 중요하지만 고통 속에서 누군가의 눈빛 하나, 손길 하나가 사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혼자만의 싸움을 멈추고 이제는 자신을 돌보는 삶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비둘기 마무리하며 오늘 밤 당신의 종아리가 아프지 않기를. 이제 밤이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단 10초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필요할 땐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행동하세요. 제가 수없이 경험했고 수많은 환자들이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 소중한 방법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현명해지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아픔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오늘도 자신을 돌보며 평안한 밤을 보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해진 드림